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한 의원입니다. 먼저 이철호 지사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이라는 뜻깊은 기회를 주신 최병준 의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학봉 부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도정 질문에 앞서 지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그분들의 삶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에 부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대전환의 중심에 서야 할 스마트팜 농업이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알려드리면서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지사님께서 이철호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농업 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도의 농업 대전환 핵심 전략 중 두 번째는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입니다. 2030년까지 기존 비닐하우스 30%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2023년 기준 29헥타인 스마트팜을 200헥타까지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계획처럼 농업의 첨단화는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스마트팜은 냉난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1분기부터 2025년 현재까지 3년 동안 무려 7차례에 걸쳐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농사용 저압요금은 2022년 1월 킬로와트당 34.2원에서 63.3원으로 85% 인상되었고 농사용 고혈압 중 여름과 겨울철 요금은 36.9%에서 9원에서 66원으로 79% 폭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교해도 3년 만에 2배에 가까운 정도로 급등한 것인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통은 몇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면세유, 전기세 등 생산비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대전환을 선도한다고 자부하는 경북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화해농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미화해연구소를 스마트농업연구소로 변경하면서까지 스마트팜 연구와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업기술원에서 10여 건의 스마트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작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냉난방 효율성과 관련한 연구는 전무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스마트팜의 냉난방 형태별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 효율성이 높은 냉난방 설비에 대한 지원 보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냉난방 설비뿐 아니라 보온, 단열, 지하수 수막을 이용한 미스트 쿨러 시스템 등 스마트팜 시설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하며 농가에서 경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2,839억 원이 운영 중인 농어촌 진흥기금을 2030년까지 4천억 이상 늘려 최첨단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북에서도 유가와 전기세 등 폭등에 대비하여 일정 가격 변동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생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농촌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이를 통한 농촌 지역 주민 정주 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물가, 경기 불황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도 도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난방, 취사, 조명 등 에너지 구입에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우리 경북은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가스는 수도, 전기와 함께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가스 공급 유무에 따라 난방비가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점에서 도시가스 보급으로 농촌과 나아가 군 단위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3년 기준 약 70.2%로 전국 평균 85.7%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북보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강원, 전남, 세종, 제주 단 4곳뿐으로 경북도의 열악한 에너지 복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남의 경우 보급률이 62.4%에 불과하지만 2031년까지 8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남도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2031년까지 약 4,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63.6% 수준인 도시가스 공급률을 전국 평균인 8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도내 시군의 상황을 보면 19개 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청송, 영양, 울릉 3개군은 공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0개 시군은 공급률이 평균 80.4%이나 군부는 33.8%에 불과해 도내 시군 간 에너지 복지 격차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군은 약 37%에 불과하고 의성, 청도, 성주, 봉화는 보급률이 15%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 지역 공급률이 낮은 것은 100m당 43세대 이상이 되면 설치하는 배관망의 공급 기준 등 민간회사가 내세우는 단순 경제 논리 때문이므로 당장 눈앞의 사업성에만 따지지 말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중장기적 이득을 폭넓게 고려해야 합니다. 고령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와 불과 10여 분 사이에 있는 다산면의 경우 민간업체의 수익 구조에 맞춰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거리가 멀지도 않은 단독주택 주거단지에는 수익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급을 미루거나 설치를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인근 대구와 비교할 때 정주 여건의 차이로 인구 유출이 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으로 농촌의 정주 환경이 개선되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당장 경제성 논리에만 매몰되지 말고 면 소재지부터 이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며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공급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도민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결 과제로 경북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한 부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특히 보급률이 33%에 불과한 군지역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905호선과 국지도 67호선 공사 지연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도정질문에서 고령군 지방도 905호선 확장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고령군 성산면 덕성상거리에서 다산면, 다산 일반 산업단지까지 4.7km를 3단계로 나누어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1단계 공사는 지난 2023년 무려 10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령군에서 시행되는 3단계 구간이 원래 준공 예정인데 반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2단계 구간은 준공이 3년 이상 늦어져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지사님께 조속 추진 의지에 대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이 도로에서 고령의 마을 주민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 박스 암벽에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도에서는 당초 27년 10월 목표로 했던 사업기간이 또 연장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지도 67호선 또한 대형 차들이 중부 내륙고속도로 용암 IC에서 경남 진주 등으로 가는 단거리 노선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량은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길어진 공사 기간으로 생활의 고통은 그 한계를 넘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도 905호선과 국지도 67호선 공사를 하루속히 마무리하도록 강력한 행정력 및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아울러 공사 지연 문제 및 현장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종식 교육감님께 도내 통학차량 운영 개선과 학구자 완화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도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과 교육 여건의 악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상급학교로 지나갈수록 도시로 유출되고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육 여건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고령군은 지난 10년간 초, 중, 고 졸업생 수와 상급학교 입학생 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14년 250명에서 2024년 110명으로 무려 56%나 감소했고 중학생은 41%인 99명 감소, 고등학교 입학생은 29%인 57명이 감소했습니다. 지역의 교육 여건 악화로 인해 더욱 가소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학생들이 유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령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농어촌 지역 대부분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대도시와 인접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은 통학이나 학습 여건이 더 나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큰 도시로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군의 경우 국내 유일하게 대구로 진학이 가능한 공동학구제인 다산중학교가 있음에도 근래에 와서는 다산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대구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 단위의 지역 특성을 인식하고 지역별 맞춤형 교육 환경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국중학교, 고령중, 계진분교 등 총 학생 수가 작은 학교와 고령중학교처럼 학생이 많더라도 버스 운영이 어려운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하여 에듀택시를 확대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학차량 공동운행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개별 학교의 협력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들어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통학 차량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어촌 지역의 실정에 맞게 통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군 다산중학교의 경우 등하굣길 인도가 없어 도보 통학에 대한 불안감과 40분 이상 소요되는 통학거리로 인하여 학부모들께서 자체 셔틀버스 운영에 연간 8,500만 원이나 되는 통학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출해보면 학생 한 명당 월 7만 원을 부담하는데
형제가 다니는 경우 1년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는 큰 부담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산중학교처럼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않고 인근에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학교도 없어 통학버스 협력도 안 되는 학교들의 경우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유학구제 확대 지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고령군 성산중학교는 대구와 불과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성산중학교를 공동학구제 학교로 지정한다면 상급 학교를 가기 위해 대구로 유출되는 인구를 막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군 성산면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 정주권을 확보함으로써 인구 유입의 계기가 되고 농촌의 작은 학교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농어촌 지역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소멸 위기 속에 지역 학교는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학교 운동부의 육성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체육교육과 진로 설정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동부 지도자 문제의 현실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군인 고령군에도 현재 고령교육지원청 산하 태권도부를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단 한 명의 전담 지도자가 짧게 주인 훈련 시간에 체육관에서 초, 중, 고 선수들을 동시에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선수 수준별 맞춤 지도가 불가능해 훈련의 질이 현저히 낮아지고 지도자가 대회 출전이나 전지훈련 등으로 지역을 떠나는 경우 지도의 공백 등으로 운동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도자의 피로도 또한 심각하여 지속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지도자 정원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인건비 총액 제한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교육청과 도, 시군 간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매칭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보조 지도자를 추가 채용 배치함으로써 학생 운동부의 지도자 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유사한 방식의 체육 지도자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기조와도 부합하는 이 방향에 대해 경북도 또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일 종목 초, 중, 고 연계 육성에 한 명의 지도자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시는지, 지속 가능한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해 교육청, 도, 시군 인건비 분담 방식을 통한 보조 지도자 운영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대하여 교육감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